네, 24시간 안에 다시 녹화하기로 했죠? 알파균입니다. 두나무 지분판을 카카오 최소 수십 배 차익 챙긴다고 하네요. 네, 두나무 이제 지분 구조를 한번 볼게요. 두나무 하니까 나무가 두 개로 생각하시는데 이게 비트코인 거래소입니다. 2021년 1분기에 엄청난 매출액 상승을 볼 수 있고요. 2018년 연간 전체로 본 거를 1분기에 다 벌었습니다. 영업이익 3천억 달성했고. 두나무 주주 현황인데요. 네, 카카오랑 K큐브 벤처스는 이제 카카오랑 같은 계열이니까요. 카카오가 거의 20% 가까이 가지고 있고요. 우리 기술 투자 한 7%, 에이티너 인베스트먼트 6%, 하나투자증권도 있네요. 미래에셋 벤처 투자, DSC 인베스트먼트, TS 인베스트먼트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요. 시장 관계자에 따르면 주요 투자 기관들이 최근 두나무 지분을 적극적으로 매입하며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다. 최근에 미래에셋 벤처투자가 두나무 지분 일부를 매입하며 주주로 올라섰다. 이 밖에 TS 인베스트먼트, DSC 인베스트먼트도 최근 대성창업투자, 에이티노 인베스트먼트 등 기존 보유 기관으로부터 소수 지분을 사들였다고 합니다. 네이버 인도네시아 최대 미디어사 엠텍의 전략적 투자 동남아 공략 가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7일 네이버는 인도네시아 대표 미디어 기업 엠텍의 전략적 투자를 결정했다고 밝혔죠. 엠텍은 지난 1983년 설립된 기업으로 이날 기준 시가총액이 103억 달러, 물음표가 돼 있네요. 인도네시아 9위다. 엠텍은 인도네시아의 대표적인 OTT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플랫폼 BDO를 포함해 전국 1, 2위 공중파 채널과 지역 공중파 채널을 보유하고 있고 오리지널 컨텐츠 제작 및 유통 사업도 진행 중이다. 엠텍은 미디어 산업 외에도 커머스, 클라우드 등으로 사업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웹툰을 비롯한 콘텐츠 클라우드 분야에서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 네이버와 접점이 많다고 판단했다고 투자 배경을 설명했다. 웹툰 기반 스토리 콘텐츠를 엠텍의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해 현지 배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영국계 사모펀드 CVC 23조의 도시바 사겠다고 하네요. 특히 에피시모와의 갈등으로 자리가 위태로운 구루마타니 노부야키 도시바 사장에게도 이번 인수 제안은 호재라고 볼 수 있다. 구 사장의 연임에 대한 찬성 비율은 2019년 99%에서 지난해 57%로 40%포인트 이상 하락했다. 올해 정기총회에서 그의 연임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니케이는 분석했다. CBC 재팬 회장을 지낸 경력이 있는 구 사장은 인수로 입지를 강화할 수 있다. 니케이는 일본을 대표하는 기업이 통치체제를 바꾸기 위해 상장 폐지를 검토하는 이례적인 일이 벌어졌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난관도 있다. 도시바는 원자력 사업을 가지고 있어 해외 자본이 인수하려면 경제 산업성의 동의, 재무성의 사전 심사 절차 등이 필수라고 합니다. 경상수지 10개월째 흑자 살아나는 수출 코리아네요. 서비스 수지는 1억 3천만 달러로 2014년 10월 9천억 달러 흑자 이후 75개월 만에 흑자를 기록했다. 특히 운송 수지는 8억 1천만 달러로 지난해 7월 이후 8개월 연속 흑자를 내고 있다. 선박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218% 오르고 항공 화물 운임 지수 역시 90% 상승한 영향이다. 여행 수지는 3억 4천만 달러로 적자로 전년 동월 대비 적자폭이 1억 3천만 달러 축소됐다. 이성호 한은 금융통계부장은 2013년 당시에는 국정원양 성사가 한진해운과 현대상선 양대 체제로 구조적인 흑자를 보이다가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등으로 적자 전환했다. 지난해 현대상선 후신인 HMM의 선정력이 크게 증가하고 국제교역량 회복 등으로 운임이 상승하면서 서비스 수지가 개선됐다고 설명했네요. 미 공장 중단 발표에 반도체 3조 원대 그쳐 메모리 상승에 2분기 5조 원대 회복할 거라고 합니다. 삼성전자인데요. 1분기 실적은 부진했지만 반도체 산업은 당장 2분기부터 삼성전자 실적 상승의 주역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글로벌 시장 반도체 수요가 늘어난 상황에서 주력인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상승하고 파운드리 반도체 위탁 생산에서도 수익 창출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김양재 KTB 투자증권 연구원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실적 개선이 전망된다며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꾸준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김 연구원은 삼성전자의 2분기 반도체 영업이익 추정치는 5조 2,760억 원, 하반기에는 3분기 7조
8,630억 원, 4분기 9조 4,210억 원으로 점점 더 좋아질 거로 전망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삼성전자의 호재가 될 거란 분석이다. 도요우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반도체 수요 증가가 가속화되고 있다며 오스틴 영향이 축소되면 파운드리가 흑자로 전환될 걸로 예상되고 메모리 가격 상승이 올해 연중 이어질 거로 전망되는 것도 삼성전자 실적의 호재가 될 거라고 분석했습니다. 라이에진 기자입니다. 컬리와 다른 길 택한 오아시스 영업이익 10배, 적자 컬리와 달랐다고 하네요. 오아시스 마켓은 1년 새 영업이익이 10배 가까이 증가했다. 2019년 9억 6천만 원에서 지난해 97억으로 꺽충 뛰건 지난해 매출액 역시 전년 대비 2배 성장한 386억 원을 기록했다. 투자 유치로 인한 호재도 강력하다. 오아시스 마켓은 지난해 12월 카카오 인베스트먼트로부터 50억 원의 투자를 받은 데 이어 지난 3월에는 머스트 자산 운용 자회사 머스트 벤처스와 호방그룹 계열 코노스톤 펜타스톤 2호 신기술 조합에서 150억 원을 추가로 유치했다. 지난해 2,230억 원이던 기업 가치는 현재 3,150억 원으로 뛰었다. 배우 전지현을 모델로 내세우며 이름을 알린 마켓컬리와 달리 오아시스 마켓은 이용자들의 입소문 마케팅에 주력한다. 컬리와 오아시스가 쓴 광고 마케팅 비용에서부터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금융강도공 공시 자료에 따르면 컬리가 2019년 사용한 광고 선전비는 439억 원에 이른다. 2018년 148억 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3배가량 증가한 수치다. 성장세와 동시에 공격적인 홍보 투자에 아끼지 않았다. 반면 오아시스는 6억 원에 그쳤다. 그럼에도 오아시스 마켓은 가성비 전략을 펼쳐 고객을 모은다. 세상에는 없는 가격을 내세울 만큼 저렴한 가격을 유지하는 데는 기존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며 산지 직매입 방식을 고수했기 때문이다. 오아시스 마켓은 중간 도매상을 거치지 않고 산지와 진거래하는 비중이 전체 상품의 70%에 달한다고 합니다. 네, 표를 좀 보실까요? 마켓컬리 대 오아시스 마켓입니다. 마켓컬리 매출액 1조 2천억 원, 오아시스 2,380억 원, 영업이익 마켓컬리 마이너스 1,162억 원, 오아시스 마켓 97억 원. 특징입니다. 마켓컬리 모든 배송 차량 풀 콜드체인 시스템, 상온 냉장 냉동 나노, 포장의 신선함 유지, 오프라인 매장 없음. 오아시스입니다. 상온 냉장 냉동식품 모두 한 박스의 포장의 친환경적, 온라인몰 재고는 매장에서 판매, 온라인몰 재고율 0%, 전국에 39개점 오프라인 매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호영 기자입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에 주목받는 페노션. 지난해 2분기 미국 물가 상승률은요, 코로나19 영향으로 1.5%를 기록했다. 올해 2분기에는 낮은 기저의 영향으로 2.7%가 예상된다. 기저 효과가 있는 6월까지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돼 원자재 가격이 지속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 최대 수혜의 기업은 페노션 6,040원 기록하고 있는데, 페노션은 217척의 선대를 운영하는 한국 최대 벌크선사다. 벌크선 매출 비율은 66%다. 벌크선 매출 중 약 70%는 현재 운임에 기반해 계약이 체결된다. 운임이 오르면 전체 매출의 약 50%가 비용 증가 없이 상승한다. 추가 용역선을 통한 이익 창출도 가능하다. 추세적 신흥국 경기 개선 구간에서 선사들은 적극적으로 선박을 임대해 영업 실적을 확대한다. 페노션의 주가는 과거 신흥국 경기 호황인 2017년 고점을 독파했다. 올해는 2017년보다 더 높은 BDI와 영업 실적이 예상된다. 과거 기업 회생 구간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안정적 재무 구조를 바탕으로 한 배당, LNG 운반선 사업 확대도 기대된다. 지난해에는 오랜 기간 침체를 겪었던 HM이 빛을 본 한 해였다. 올해는 페노션의 비상이 기대된다고 합니다. 최은석 기자입니다. 섬유 소재 원천 기술로 미기 돌파하는 효성이라고 하는데요. 표를 잠깐 보실게요. 예, 효성 첨단 소재 실적은요, 2018년 매출이 1조에서요, 올해는 거의 3조를 넘어갑니다. 영업이익은 641억에서요, 올해는 2,297억 원이 예상되고요. 효성 TNC도 2018년 3조의 매출에서요, 올해는 6조 정도 매출이 예상되고요. 영업이익은 1,251억에서 올해는 6,000억이 예상됩니다. 효성의 올해가 되겠네요. 현대모비스 5.7% 급등. 왜? 이날 급등세는요, 정 회장이 현대글로비스의 지분을 팔고 현대모비스의 지분을 매수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퍼졌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오는데요.
이날 시장에서는 정 회장의 현대글로비스 지분 100%를 블록딜해 그 매각 자금으로 지분이 0.32%에 그치는 현대모비스 지분을 산다는 소문이 확산됐다. 시장에서는 정 회장이 지배구조 개편의 핵심인 현대모비스의 지분율을 끌어올릴 거란 전망이 꾸준하다. 업계에서는 정 회장이 올해 안에 현대글로비스 지분 10%가량을 정리할 걸로 보고 있다. 지난해 말 개정된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내년부터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은 총수 일가 지분 30%, 비상장사는 20% 이상에서 20% 이상인 모든 계열사로 확대된다. 현대글로비스에 대한 총수 일가 지분율은 29.99%, 정회장 23.29%, 정봉구 명예회장 6.7%에 달해 규제망이 포함된다. 다만 블록딜 형식으로 현대글로비스의 지분을 정리할 경우 세금 부담이 크고 현대모비스 지분 매입에 충분한 현금 확보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연중 10% 지분을 매각할 필요가 있는 것은 팩트라면서도 시장은 정 회장이 지분율이 낮은 현대모비스를 살 거라고 방향을 정해두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며 블록딜을 한다고 해도 그 자금을 현대모비스를 매수할지는 미지수라고 합니다. 100% 환율 돋보기, 미국 중국 정책 당국의 온도차에 반응하는 달러화네요. 게다가 전년도에 금융시장에 환호를 불렀던 유럽의 팬데믹 회복 기금 집행을 위해 필요한 절차가 일부 회원국에서 지체되고 있어 기금 집행이 지연될 리스크가 있습니다. 미국 연방정부가 1월에 대통령이 제시한 1조 9천억 달러 규모 재정 부양을 빠르게 집행한 뒤 장기적 인프라 투자 법안을 준비하는 것과 대조되는 상황인데요. 위안화 강세가 주춤해진 것도 중국 내부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중국은 3월 전인대를 통해 부양책을 자제하는 대신 보수적인 경제 운영 방침을 드러냈죠. 재정적자 목표를 전년도의 3.6% 목표보다 하향 조정한 3.2%로 설정하는 등 정책 전반의 목표치가 시장의 기대나 예년 수준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이종우 기자입니다. 연준을 의심하는 시장, 금리 더 오를까? 시장이 연준을 의심하고 있는 부분은 셋이다. 먼저 연준의 분기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경제 성장률 6.5%, 물가 상승률 2.2%를 예상했는데 장기 금리가 1% 중반이게 맞느냐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장기 금리가 그 나라의 잠재 성장률과 물가를 더한 것과 비슷하다. 연준의 전망된도라면 올해 성장률과 물가를 합한 지수가 8.7%다. 지난해 성장이 마이너스여서 올해 수치가 유난히 높을 수밖에 없다 해도 둘 사이의 차이가 너무 크다. 경제가 성장이 되는 내년에 성장률이 3.3%로 낮아지지만 물가가 2%를 넘어 둘을 더한 수치가 여전히 5%를 넘는다. 연준이 내놓은 전망치가 반대로 금리가 오를 수밖에 없는 논리를 제공한 것이라고 합니다. 김국현 기자입니다. 김국현 IT 사회학, 하드웨어를 향한 페이스북의 욕심과 열정. 페이스북이 한낱 게시판에 시작한 회사 같아도 그 야심만큼은 수익성과 자본력만큼 웅대하다. 이를 실현할 기술력과 인재도 있다. 지금은 페이스북 직원 5명 중 1명은 가상현실 VR 및 증강현실 AR 분야에서 일하고 있다. 1만 명에 가까운 직원이 리얼리티 랩에서 근무 중인데 2017년에 1000명의 팀이었음을 돌아보면 급증했다. 마크 저크버그는 다른 경쟁사가 자율주행 등에 매진하는 것을 놓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트랜스포트, 수송이 아닌 텔레포트, 원격 이동이라고 주장해왔다. 먼 곳에 떨어져 있어도 가족도 같은 방에 있는 것처럼 느끼며 대화하는, 심지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미래에서는 시스템이 내 표정의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고 함께할 이들에게 전달한다. 이 교감의 축적은 감동이 있는 삶을 만들어줄지 모른다. 최영진 기자입니다. AI 기반 컨텐츠 현지화 서비스로 글로벌 1위를 차지하다. 그의 꿈은 나사, 미국 항저 우주국 연구원이었다. 한국에서 토목공학을 전공한 후 수학과 물리학을 기초로 하는 구조역학을 전공하기 위해 미국 유학을 선택했다. 입학하기까지 약 반년 정도의 시간이 남았고 경험과 용돈을 벌기 위해 번역해서 잠깐 취직을 했다. 그 일이 평생의 업이 될지 생각이나 했을까? 2002년 번역업체에 처우가 좋지 않은 탓에 함께 일했던 동료 3명과 함께 아이유노라는 조그마한 번역회사를 만들었다. 아이유노는 공동 창업자 3명의 이름을 따서 만들었다. 당시 그는 1년만 하고 유학을 가기로 동업자에 약속했다. 그런데 그를 눌러앉게 한 것은 함께 일했던 직원들이었다. 사업이 어려워서 창업 멤버가 떠나가도 그를 믿고 의지하는 직원들을 두고 포기하는 게 힘들었다. 그는 그렇게 전혀 예상하지도 못한 인생의 턴을 했다. 한때 10억 원의 빚을 지고 폐업 위기에 놓여있던 한국의 조그마한 번역업체 아이유노. 이 위기를 극복한 것은 글로벌 시장 도전이다. 싱가포르를 시작으로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등 아시아를 시작으로 미국과 유럽 등으로 글로벌 진출을 사용하면서 성장하기 시작했다. 라고 합니다. 표를 잠깐 볼게요. 네, 이렇게 생기셨어요? 사실. 네, 멋있으시네요. 아이유노 그룹, 아이유노 미디어. 매출액을 볼게요. 매출액은 3억 7,100만 달러를 달성했어요, 작년에. 5년 전만 해도요, 2015년에 1000만 달러였습니다.
성장률이 거의 뭐 79%, 255% 엄청나네요. 네. 앞으로가 더 기대됩니다. 허정영 기자입니다. 이마트 스타벅스 새 주인 될까? 결별설 돌던 20년 지기 쓱 타버스 되나? 쓱이 SSG입니다. 스타벅스 코리아를 인수할 경우 이마트의 재무 구조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이마트는 스타벅스 코리아로부터 300억 원의 배당금을 받았다. 지분을 전략 인수할 경우 배당금은 2배인 600억 원으로 늘어난다. 매출액의 5% 수준으로 알려진 로열티는 인수 후에도 미국 스타벅스 본사에 지급해야 하지만 배당 수익을 통한 수익성 개선이 가능하다는 개선이다. 관건은 가격이다. 앞서 신세계는 2019년 말 스타벅스 코리아 지분 매각을 검토할 당시 지분가치 1조 원대로 평가한 바 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성장세가 꺾이긴 했지만 올해 전망을 보면 지분 가치는 더욱 높아졌을 가능성도 있다. 결국 미국 스타벅스 본사가 생각하는 스타벅스 코리아 지분의 적정가가 인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꼽힌다. 업계 관계자는 스타벅스는 현지 기업과 손잡고 현지 시장에 연착륙한 다음에 성장세가 확인되며 직영으로 전환하는 방식을 고수해왔다. 일본 스타벅스의 경우에도 파트너를 맺은 기업이 지분율을 높이려 하자 직영으로 전환하는 결정을 내렸다는 후문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신세계가 당장 이베이 코리아 인수에 5조 원을 쏟을 계획이라면 스타벅스 지분까지 100% 사들이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네, 1조 원이라는 돈을 줘야 스타벅스 지분 50%를 살 수 있네요. 한국 스타벅스. 예, 매출을 볼게요. 작년에 2조 정도 매출했고요. 영업이익이 1,644억 원. 네, 요거에 한 15배 정도 되는 가격에 거래가 될 것 같네요. 영업이익이 15배. 이강훈 기자입니다. 여신금융전문회사 겸직제한법 추진합니다. 이게 현대카드랑 현대캐피탈 이사를 경험하고 있는 정태영 부회장을 겨냥한 표적 법안이라고 해야 되나요? 정 부회장의 겸직 논란은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니다. 정부제의 대표 겸직으로 세계회사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해상충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여전사 임직원 겸직을 제한하는 법안이 추진되지는 않았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은 다른 금융업법을 존중한다는 방향성 하에서 제정돼 왔다며 여신금융정법에서 임직원 겸직 제한에 대한 조항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여신 전문 금융회사 임직원 겸직 허용 조항이 담긴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현대카드, 현대캐피탈, 현대커머셜 노조 측은 세계 회사의 취업 규칙이 동일하고 한 팀의 3사 직원들이 함께 근무하는 등 사실상 한 회사처럼 운영되고 있다며 지난해 현대캐피탈 의료기기 산전 사업이 현대커머셜로 이동했다가 다시 현대캐피탈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해당 사업부서 직원들의 적절한 업무를 맡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한 회사처럼 움직이는 만큼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현대카드 측은 의료기 관련 사업의 이동은 비즈니스 시너지를 감안해 사업 포트폴리오를 재편한 것이라며 관련 업무 대상자는 해당 업무로 재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네요. 네, 표를 한번 보실게요. 정태영 부회장 대표이사 겸직 현황입니다. 현대카드, 현대캐피탈, 현대커머셜 3개라고 있어요. 현대카드 대표이사 겸 이사회 의장이고요. 2003년 10월부터 재직했고요. 이사회 출석률은 56%, 2019년 연봉 17억입니다. 현대캐피탈 대표이사고요. 재직기 2014년 10월부터고요. 이사회 출석률 50%, 2019년 연봉이 9억입니다. 현대커머셜 직책은 대표이사고요. 재직 기간은 2007년부터고요. 이사회 출석률 50%, 연봉은 12억입니다. 3개를 다 합치면 거의 40억에 가는 연봉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설아 기자네요. 포스코 담합 가진금 받은 한진 일시부 완납 후 소송이네요. 포스코 철강운송 입찰 담합 사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가진금 부과 결정에 대해 택배사의 반응은 엇갈림인데요. CJ 대한통운은 94억 원의 가진금 분할해서 내겠다고 밝혔지만 한진은 이미 85억 원의 가진금을 일시불로 납부한 뒤 이 중 일부 금액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에 나섰어요. 앞서 지난해 7월 공정위는 2001년부터 18년 포스코가 실시한 운송용역 입찰에서 응찰 가격을 담합한 CJ 대한통운, 한진 등 7개사에 460억 4천만 원의 가진금을 부과했습니다. 힌데버그 리서치 2017년 3세에 33살에 미국인 투자가 네이선 앤더슨은 힌데부르크의 영업표기 사고를 반면교사 삼아 월가를 바로잡겠다는 포부로 힌데버그 리서치를 창업했어요. 공매도 행동주의를 포명한 힌데버거는요. 특정 종목을 공매도한 뒤 관련 보고서를 발표해 수익을 남기는 패턴을 보여왔어요. 지난해 9월 제2의 테슬라로 부르며 승승장구하던 수소 전기차 업체인 니콜라를 공격하는 보고서를 낸 시점도 공매도 다음이었죠.
이후 니콜라 주식이 폭락한 반면 앤더슨은 스스로 밝혔듯이 큰 규모의 수익을 챙겼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젊은 힘, 청년 창업이라는 기사네요. 우리나라 IT 산업을 이끄는 네이버, 카카오도 청년 창업가 손에서 탄생했다. 최근 재산 절반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선언해 화제가 된 김범수 카카오 의장은 32세에 한게임을 창업했고, 한게임 매각 후에는 메신저 카카오톡을 개발해 시가총액 40조 원이 넘는 대기업 카카오를 만들었다. 이해진 네이버 전 대표는 30세였던 1997년 삼성 SD에서 사내벤처로 출발한 네이버를 현재 시가총액 60조 원이 넘는 국내 최대 인터넷 포털 기업으로 일컬었다고 하네요. 조용구 기자입니다. 미국 금리 인상 2023년으로 앞당겨지나요? 한편 중앙은행은요, 예상대로 3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에서 점도표 나플라 중간값을 유지하면서 오는 2023년까지 제로금리를 유지할 것을 재차 공언했다. 경제전망 SEP 큰폭 계산에도 통화정책 완화를 통해 골디락스 경제구조를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를 확고한 것이다. 특히 2020년 8월 평균 물가 목표제 AIT를 채택한 뒤 연방준비위원회 페드의 대응은 결과에 기반을 두는 방식으로 바뀌었고 전망이 아닌 실제 데이터 내 개선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금리 인상 시점은 결국 2023년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먼저 점도표 중간값은 2023년 인상 의견이 3월 회의에서 7명까지 증가해 9월 회의에서는 중간값 자체가 상향될 수 있다. 연준이 아직은 항구하고 있는 테이퍼링, 양적 완화 규모의 점진적 축소는 통상 통화정책 기조의 변화를 알리는 데 활용해온 8월 잭슨홀 컨퍼런스에서 구체적인 계획 등이 시사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합니다. 중국 기업 부채 줄여라. IMF도 경고했네요. 실제 지난해 중국 기업의 부채는 급증했죠. 중국 사회과학원 산하 싱크테크인 국가금융발전실험실 NIFD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총선상 중국이죠. 대비 총부채 비율 정부 비금융기업 가계 합산은 270%로 전년 말보다 24.7%포인트나 급증했다. 금액으로 따지면 무려 274조 4억 2,600조 원이다. 총 부채 비율은 가장 큰 것이 기업 부채 비율로 162%나 됐다. 이는 전년 대비 11%포인트 늘어난 것이다. IMF는 보고서에서 지난해 코로나19 탈출을 이유로 많은 중국 기업들이 정부의 공식, 비공식 보증 아래 대출과 채권 발행에서 혜택을 받아왔다고 지적했다. 대마불사 풍조 속에 한계 기업에도 여전히 대출이 진행되고 있어 중국 당국이 긴축 기조를 본격화할 경우 경제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다. 이미 과도한 신용 공급에 따른 부작용으로 자산 버블은 심각한 상황이다. 올 1, 2월 중국의 신규 주택 매매는 전년 동기 대비 133% 급증했다. 지난해 중국 선전의 부동산 가격 상승률은 16%에 달한다. IMF 보고서는 중국이 올해 8.4%를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에반 분석가는 중국이 기업 부채의 위험을 잡으려면 암묵적 보증을 제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네요. 조양준 기입니다. 유럽, 미국 제안에 일단 환영. 디지털세와 반드시 연계, 맞불을 놨습니다. 표를 잠깐 보시면요. 그 디지털세 도입 시기 및 세율을 볼 수 있어요. 프랑스는요, 2019년 1월에 3%를 도입했고요. 이탈리아도 3%, 영국 2%, 스페인 3%, 오스트리아 5%, 터키 7.5%. 예, 이건 이익이 안 나도요, 세금을 매깁니다. 이른바 팡이라고 해야 되나요?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넷플릭스, 구글로 불리는 미국 IT 대기업의 과세 도입이 반드시 수반돼야 하는 조건부 지지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숄츠 장관은 최저 법인세율과 더불어 디지털 경제 세제 개선에 대한 국제사회 간 합의 도출이 현실로 다가왔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디지털세에 방점을 찍은 것이다. 브리노 르메느 프랑스 재무장관 역시 디지털 서비스 과세에 대해서도 앨런 장관과의 협의가 진전을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미국을 압박하는 모양새를 취했네요. 허태윤 브랜드 스토리, 애플보다 빨리 디자인 갬성 추구 10x10입니다. 10x10은요, 기성세대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지만 밀레니얼 Z세대 여성에게는 잘 알려진 디자인 갬성 쇼핑몰입니다. 매출 1,300억 원, 누적 회원수 600만 명, 이 중 밀레니얼 Z세대라고 할 수 있는 2030 세대 비중이 31%가 됩니다. 대한민국 2030 여성 3명 중 1명은 10x10 고객인 거고요. 1방문자 30만 명, 취급하는 디자인 아이템 숫자만 85만 개, 브랜드는 3만여 개에 이릅니다.
아이돌 그룹 2PM 굿즈 판매를 시작으로 굿즈를 처음 상품화하고 산업 규모를 키운 것도 10x10이네요. 최 대표의 설명에서 21년 된 브랜드가 왜 이리도 서서히 성장해 왔는지를 눈치챌 수 있었다. 기업 문화와 관련된 일화를 들어보며 회사의 성장에 대한 의문이 더 명확하게 풀렸다. 친구들 다섯이 똑같이 지분을 투자했고 어느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 의사결정을 하지 않습니다. 만장일치가 될 때까지 끝잔 토론을 통해 결정했어요. GS그룹의 지분을 매각할 때는 2년여간의 토론을 걸쳐 결정한 적도 있다. 때로는 회의하다가 지쳐 싸우지도 않고 빨리 포기하기도 했다. 매일 밤 치열한 토론을 벌였지만 결론을 내리는 가장 큰 가이드라인은 우정을 다쳐선 안 된다였다. 대표이사 5명의 동업자가 생리 수준으로 역임했다. 첫 번째 대표가 현재 29cm를 돌입해 창업한 이창우 대표이고 지금은 최은희 대표가 세 번째 대표네요. 김다린 기자입니다. KT 구현무 탈통신 선언했지만 실적 부진해. 디지털 KT는 엇갈린 평가. KT는 매출 감소 이유를 금융부동산 계열사의 부진으로 설명했어요. KT는 부동산 관리 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자회사 KT 에스테이트를 운영 중인데요. 공기업 시절 사용하던 전화국 주변 토지 건물 등 유휴부지가 대상이에요. 그런데 이 회사의 매출이 2019년 4,852억 원에서 2020년 3,644억 원으로 감소했어요. 1년 넘게 이어온 팬데믹 때문에 부동산 공실이 늘어난 탓입니다. 허정영 기자입니다. 명품 잠사만 잘했다. 흔들리는 롯데, 주도권 잡은 신세계인데요. 자, 이제 백화점 1위가요. 매출 1위가 바뀌었어요. 신세계 강남이에요. 예, 2조 정도 되고요. 롯데 본점이요. 2등 1조 5천억 원. 롯데 잠실 3등 1조 5천억 원. 신세계 센텀시티 4등 1조 2천억 원. 현대 판교 5등 1조 등등이 있습니다. 이번에 현대 여의도도 오픈했는데 어떻게 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네요. 박찬희 기자입니다. 고인물된 참모 조직, 권력 게임으로 회사 망친다. 박찬희 경영전략인데요. 단순히 보수 책정하고 인원 배치하는 실무적인 인사 작업도 권력이 되는데 이런 막강한 체제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 힘없는 회사원들은 10년에 한 번도 볼 일이 없는 회장님이나 힘센 참모 조직에 맥없이 불려다니나 잘리는 상사보다 실세 관리자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직접 일하는 사람들과 부대끼며 그 속장을 알지 못하는 경영자는 허공에 뜬 존재가 되고 만다. 대주주 일가의 상속과 재산의 비밀을 지고 있는 재무 부분이나 사회 전반에 힘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쌓은 홍보 및 대외 협력 부분은 더 큰 권력 자원을 갖고 있다. C그룹은 경영권 승계 작업을 맡은 재무와 관제 부분의 아드님이 자기 힘으로 시작한 벤처 투자를 자기들 품으로 끌어들여 싹을 잘라버리더니 홍보 부문과 힘을 합쳐 국내외 유명 인사들과 교류하는 명망가로 뛰었다. 걱정과 허영이 많은 모친을 사업에 흙탕물이 튀면 안 된다고 설득했다고 한다. 필자는 유학 시절 학교 옆에 유명 바이오 기업을 방문하고 충격을 받았다. 지금 화폐 가치로 치면 수십조 원의 매출을 올리는 회사의 재무팀에 불과 4명이 근무하고 있다. 기획이나 마케팅도 사정은 비슷하다. 인사팀은 노무를 겸하는 변호사 1명과 비서만 있었다. 지금의 IT가 본격적으로 쓰이기도 전의 일이다. 숨길 것이 없으니 일상적 재무 업무는 은행과 회계법인이 대신하고 기획 마케팅 인사의 실무는 전문 서비스를 쓰는 편이 더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참모 조직이 소수 정일수록 책임이 더 커지고 자리를 지키려는 사내 정치를 할 필요가 없다. 진짜 전문가가 되기 때문에 다른 기회들도 많아진다고 합니다. 황어연, 네, 요거는 전해드렸고요. 신동준 기자입니다. 회복 자신감 붙은 미국 경제, 6월에서 8월 변동성이 고비가 온다고 하네요. 다만 미국, 한국 장기금리가 추가 상승하더라도 지금부터 금리 상승 속도가 완만해지면서 주식시장에 주는 부정적 영향은 다소 완화될 거로 전망된다. 현재 양국의 채권금리는 매파적인 기준금리 인상 경로를 가정하더라도 적정 수준에 가깝게 상승한 것으로 추정된다. 다양한 방법으로 추정이 가능한데 현재 금리 파생상품 시장에 반영되어 있는 2025년 말 기준금리는 2.23%에서 2.27% 수준이다. 페드가 제시한 명목 중립금리가 2.5%라는 점을 감안하면 채권 시장의 금리 인상 반영은 매파적인 금리 인상 경로를 반영하더라도 적정 수준에 근접했다는 의미다. 3월 18일 미국 국채 30년 금리는 2.45%까지 상승했는데 명목 중립 금리 시기를 제외하면 미국 국채 30년 금리는 명목 중립 금리를 넘어서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승행 기자입니다. 아트투게더 대표 공동구매 미술시장 대중화 열었죠. 수익 구조는 어떤가요? 수익 구조는 세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투자자의 수익 구조죠. 첫째는 작품을 매각해 얻는 매매 차익입니다. 작품을 매각하는 기준은 아트투게더 내부 큐레이터들이 시장 상황을 연구하고 파악해 매각주와 매각 시기를 결정합니다. 이후 해당 작품을 소유하고 있는 회원들에게 매각 의사를 묻고 가반수의 의견에 따라 매각 여부를 결정합니다. 둘째는 작품 렌터를 통해 얻는 렌털 수익입니다. 병원과 카페 등의 상업 공간에 해당 작품을 렌털해 매월 렌털 수익금을 분배하고 해당 작품 소유주가 렌털할 업체를 방문 시 작품을 감상할 수 있고 추가적인 업체 혜택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셋째는 조각거래소를 활용하는 겁니다. 작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유자는 공동구매로 구입한 금액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지분을 매각해 중도 수익을 낼 수 있고 급하게 자금을 해소가 필요할 때는 조금 낮은 금액에 매각해 빠르게 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알파군의 경제 뉴스 여기까지 전해드리고요.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주위 사람들한테 많이 소개해주세요. 감사합니다.